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황현숙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생산관리 1급 기출문제 실무 파트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풀고자 하는 기출문제는 2022년도 5회 기출이고요 9월 24일에 시행된 시험입니다. 항상 기출문제 푸실 때 준비하실 거 있으시죠? 네, 시험지는 KPC 자격 사이트에서 내려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데이터는 웹하드에 들어가셔서 내려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웹하드의 아이디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아이디는 KPC 자격에서 제공된 아이디고요. 기출문제는 항상 접속된 상태에서 가장 최근 6회분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ERP 게스트로 들어가셔서 비밀번호 ERP 1234 입력하시면 게스트 그룹이 보여질 거고요. 그 게스트 그룹의 기출 DB에 2022년도 5회차 기출문제를 내려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도 5회차 기출문제는 2022년 프로그램에서 사용이 가능하시니까 DB를 그렇게 호환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준비되셨으면 우리가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항상 로그인하는 회사나 사원의 정보가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는 CBT로 보시기 때문에 그게 사실 필요하지 않지만, 자, 그럼 회사는 4001번으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사원은 홍길동 사원입니다. 작업연도는 2022년도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별도 연도에 대한 변경들이 필요하면 지문에 주어진 거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25번까지 푸시는 실무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이기 때문에 요 빨간색 당구장 표시로 표시해드린 문구가 매번 등장이 되어지신다는 거. 그래서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 메뉴에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라는 건 공통 문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항상 읽지는 않을 거예요. 이 문구는요, 문제가 아니라 문구.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의 내용을 봤더니 계정 구분은 제품이고요. 자, 보기의 조건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품목에 대한 설명은 품목 등록이라는 메뉴에 가시면 모든 내용을 보실 수 있으시죠?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자, 들어오셨으면 시스템 관리의 기초정보 관리 안에 있는 품목 등록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기에서 주어진 건 계정에 대한 구분밖에 안 주어졌네요. 그럼 계정 구분 전체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보기에 주어져 있는 2번 제품으로 변경하시고요. 상단에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해당되는 정보가 조회가 됐고요. 우리 1번 보기부터 하나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나와져 있는 보기는 우리 NAX-A420 산악자전거 P-20G입니다. 자, 산악자전거 P-20G의 일변 생산량은 180이래요. 자, 1 생산량은 오더 코스트 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별 생산량 170. 여러분, 옳은 설명을 찾아달라고 했죠. 네, 180인데 170, 우리 170인데 180으로 되어 있으니까 올바르지 않네요. 두 번째 보기. 자, 우리 품목에 대한 NAX-A421입니다. 자, 산악자전거 P-21G A421. 자, 품목군은 A100 자전거랍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마스터 스펙 자리에 가시면 이렇게 품목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A100 자전거라고 되어 있으시죠? 답은 몇 번이 되시나요?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2번으로 체크. 자, 세 번째 품목. 우리 NAX-A401이라는 품목. 일반 자전거 P 그레이 레드입니다. 자, 표준 원가와 실제 원가가 같대요. 자, 표준 원가, 실제 원가는 우리 오더 코스트 탭에 가시면 되겠죠. 자, 실제 원가와 표준 원가를 보니 같지 않네요. 표준 원가는 32만 원, 실제 원가는 19만 1,000원입니다. 다르다가 맞는 표현. 자, 네 번째 NAX-A401이라는 품목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일반 자전거 P 그레이 블랙입니다. 자, 노트 여부는 사용이고요. 노트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자, 이 부분은 마스터 스펙 자리에 가시면 노트 여부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노트 여부는 미사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트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올바른 설명이었고 나머지 부분은 설명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잘못되었죠. 자, 두 번째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 조건에 해당하는 거래처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기의 내용을 봤더니요. 외주 담당자가 있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담당자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담당자 등록 메뉴에 가셔라. 거래처로 물어보면 거래처 탭, 품목으로 물어보면 품목 탭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지금 품목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거래처 정보이신 거니까요. 프로그램에 들어오시고요. 자, 그리고 기초정보 관리에 어디 가시면 되신다? 물류실적 품목 고객 담당자 등록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거래처 탭에서 보셔야 되죠, 여러분? 네, 거래처 탭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래처 분류라는 걸 주었네요. 네, 거래처 분류는 VIP라는 3000번 코드 선택하시고요. 자, 그리고 외주 담당자는 그럼 담당자의 외주 선택하시고요. 이 담당자는 이혜리. 그럼 이혜리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역은 서울입니다. 그러면 지역 자리 오셔서 서울 선택하시고 확인. 자, 그러면 조회했더니 주식회사 하나상사의 권재희, 박상미, 이혜리, 지역은 서울, 거래처 분류는 VIP로 등록된 정보가 조회가 됩니다. 자, 여기서 물어본 건 이 거래처를 찾아달라고 했죠. 그러면 답은 2번 주식회사 하나상사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더 하실 거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자, 3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보기 조건에 해당하는 창고, 공정, 생산, 외주 공정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메뉴는 요 메뉴 그대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사업장은 2000번 사업장으로 가셔서 1번부터 4번의 내용을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자, 프로그램은요, 시스템 관리의 기초정보 관리에 창고 공정 생산 외주 공정 등록에 가시면 되겠고 사업장은 2000번 입력하시고 그대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L200 작업 공정. 작업 공정은 생산 공정 작업장 탭에서 조회하시고 확인. 자, 그럼 작업 공정 선택하시고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L201 제품 작업장 완제품의 적합 여부는 적합이다. 자, L201 제품 작업장 완제품의 적합 여부는 적합이다. 맞죠, 여러분? 두 번째. 자, L300 작업 공정 도색. 자, 그러면 두 번째 라인에 있는 공정입니다. 자, 이 부분에 내용을 가서 봤더니 입고 기본 위치는 제품 작업장 도색입니다. 그럼 이 제품 작업장 도색은 하단에 있는 작업장의 내용을 보시면 되죠. 자, 제품 작업장 도색은 우리 L301로 되어 있죠. 그래서 L301이며 제품 작업장 도색이다. 맞는 얘기죠.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보기. 자, R200 외주 공정. 자, 외주 공정은 외주 공정 작업장 탭을 선택하시고 조회. 자, R200 외주 공정 선택하시고요. 우리 관련된 정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봤더니 외주 거래처 00007 주식회사 제일물산은 사용하지 않는 거래처이다. 그러면 사용 여부가 미사용인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내려오셔서 우리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식회사 제일물산. 그럼 우리 주식회사 제일물산 있고요. 자, 그런데 사용 여부가 사용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용하지 않는 거래처라고 했으니까 미사용이어야 되거든요. 아니죠. 사용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거래처이다 라는 게 올바른 설명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돼요? 3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죠. 네 번째 보기. M200 부품창고 인천지점. 자, 부품창고란 문구가 있으니 창고 장소 탭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부품창고 인천지점 선택하시고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부품창고 인천지점에 M209 부품 반제품 부품 장소 분량의 가용재고 여부는 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M209 그리고 가용재고 여부는 부 맞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무슨 부분에 대한 내용, 우리 창고 공정 생산 외주 공정에 대한 설명은 올바르지 않은 건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로 넘어가시죠. 다음 보기 조건에 해당하는 자재 명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자재 명세서는 BOM 등록에서 등록하는 내용이시죠. 그러면 생산관리 공통의 기초정보관리에 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BOM 등록 정보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대로 노트 따라 들어가시고 BOM 등록에 갑니다. 자, 그럼 BOM 등록에 가셔서 우리 보기에 주어져 있는 조건대로 여러분이 무엇 하시면 될까요? 입력해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품목의 번호는 NAX420입니다. 자, 그러면 모품목 선택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NAX A420 품목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확인 눌러주시고 자 기준일자 나와 있습니다. 2022년 8월 1일. 자 그리고 사용의 여부는 사용입니다. 자 이 상태로 내용 맞춰보시면 되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품목 21-3001600이라고 되어 있는 페달. 자, 계정 구분은 반제품이다. 자, 하단에 가서 보시면 계정 부분은 원재료입니다.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잘못된 거 아시죠, 여러분? 원재료로 고쳐주셔야 올바른 설명. 자, 두 번째. 자품목 21-1070700이라는 품목. 프라임 티타늄이라는 품목이고요. 외주 구분은 유상이랍니다. 자, 여러분, 외주 구분은 무상입니다. 무상이다가 맞는 표현. 세 번째, 자품목 83-2000-100입니다. 자, 전장품 아씨라는 품목. 자, 주거래처는 주식회사 제일물산이래요. 자, 그럼 여러분 전장품에 대한 부분에 내용 하단에 보시면 계정 구분, 조달 구분, 도면 번호, 주거래처는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주거래처는 없다가 맞는 표현. 3번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자, 4번 자품목 85-1020-400. 자, 그러면 파워트레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파워트레인 RC NTB라는 품목이고요. 조달 구분은 생산. 그러면 하단에 조달 구분은 생산으로 등록되어 있죠. 자, 그러면 올바른 표현은 몇 번이시다? 4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됐지. 이런 문제는 보기에 나와져 있는 조건대로요. 요건들만 빨리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체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딱 봤더니 여러분 단가 등록 문제로 보여지죠? 자, 다음 보기의 조건으로 실제 원가 대비 외주 단가를 일괄 변경 후 외주 단가가 가장 큰 품목으로 오른 것은? 그럼 여러분 우리 외주 단가 등록에 가셔서 실제 원가 대비로 75% 적용하셔서 단가 변경하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프로그램 들어가 보시죠. 자, 외주 단가 등록도 생산관리 공통의 기초정보관리 안에 외주 단가 등록이 있습니다. 자, 보기에 주어져 있는 조건 그대로 입력하셔서 내용 정리합니다. 자, 사업장은 2000번 사업장, 외주의 공정은 외주 공정입니다. 그리고 외주처는 태경스틸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면 선택해 주시고 확인.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조회하시면 지금 외주처 태경스틸로 등록되어 있는 품목의 정보가 모두 다 조회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거 단가 변경하셔야 되니까요. 전체 데이터 선택해 주시고요. 단가 적용 비율란에 가셔서 몇 퍼센트? 75% 엔터 하시고요. 엔터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무슨 원가 대비 단가 변경하겠다? 실제 원가 대비입니다. 그러면 실제 원가 대비 선택하시고 일괄 변경을 눌러주시면 여기 외주 단가가 나오겠죠. 자, 일괄 변경키 눌러줍니다. 그럼 외주 단가 나왔네요. 자, 여기서 물어본 건 여러분 외주 단가가 가장 큰 품목으로 오른 것을 물어봤어요. 그럼 1번부터 4번 보기만 비교하시면 되는 거죠. 자, 83-2000-100이라는 품목을 선택합니다. 자, 그럼 전장품 아씨에 대한 단가는 72,750원입니다. 자, 87-100-2001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브레이크 시스템이죠, 여러분. 단가는 41,325원. 자, 일단 1번이 더 커요. 자, 세 번째 88-100-1000 선택합니다. 프레스 프라임 더블. 자, 단가가 34,575원. 자, 누가 봐도 1번이 더 크네요. 자, 네 번째 81-100-1000이라고 되어 있는 자, 바디 알미늄 우리 그레이 화이트라고 하는 품목. 자, 지금 외주 단가는 15,825원입니다. 자, 그러면 단가가 가장 큰 품목은 우리 외주 단가가 가장 큰 품목은 83-2000-100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답은 몇 번이신가요?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도 끊임없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서적으로 무엇 하셔라 적용만 하셔서 확인하시면 곧바로 정리가 되는 부분이시죠. 자, 그 다음 6번째 문제로 이동해 보시죠. 다음 보기 조건에 해당하는 생산 계획 내용 중 품목별
일 생산량을 초과하는 작업 예정일을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생산 계획 등록 일 생산량 비교하는 문제네요. 그러면 우리는 생산관리 공통의 이제 생산관리로 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생산관리 쪽에 들어가시고 생산계획 등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날짜별 탭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상단에 사업장을 선택하시고 우리 몇 번 사업장? 2000번 사업장. 자, 그리고 나와져 있는 부분에 여러분 우리는 생산계획 등록된 품목만 볼 거라서요. 이 자리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 나와 있는 문제는 출제자가 무슨 부분 체크해 달라고 아예 주문에 주어졌네요. 보기 박스에. 자, 우리 작업과 관련된 예정일자는요. 2022년 8월 1일부터 2022년 8월 6일까지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계정일 구분은 제품만 조회해서 확인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품 선택해 주시고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물어본 건 뭘까요? 일 생산량에 대한 부분을 우리 작업 예정일을 등록했던 내용과 비교해서 초과한 날짜를 찾아달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와져 있는 부분의 내용들만 일단 체크를 해볼게요. 자, 1번의 보기는 420이고요. 2번의 보기는 421이고 3번의 보기는 401에 해당되는 품목이고요. 그리고 4번의 보기는 402 품목입니다. 자, 요 네 품목에 대해서만 비교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는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나와져 있는 1번 420 품목. 자, 그리고 420 품목에 대한 부분의 내용을 가서 봤더니 420은 지금 현재 일 생산량은 170입니다. 자, 그럼 170보다 더 많이 등록된 일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8월 6일은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더 크지 않아요. 동일하죠? 그럼 1번은 답이 될 수 없어요. 자, 421번. 자, 421번은 이 부분이죠. 일 생산량은 170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일자별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에 8월 3일에 우리 초과해서 등록했다고 했는데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170 동일하죠? 자, 세 번째 401 품목. 자, 일 생산량은 180. 자, 그리고 8월 5일. 자, 8월 5일에 가시면 우리 일 생산량과 동일하게 작업 예정 수량을 넣어놨습니다.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402. 자, 그럼 402라고 하는 부분은 일 생산량은 180. 자, 그리고 8월 2일에 우리 초과한 수량이 있다. 8월 2일에 가서 보니 우리 190이네요. 그럼 초과한 수량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건 초과하는 작업 예정일을 연결해 놨는데 올바른 거 찾아달래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신다? 우리 NAX-A402로 되어 있는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되셨을까요? 그래서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답. 그 다음 7번째 문제 들어가 보시죠. 주식회사 한국자전거 지사 홍길동 사원은 작업 지시를 등록할 때요. 생산 계획조회 기능을 이용하여 작업 지시 등록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계획 잔량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품목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부분은 작업 지시 등록에 가셔서 생산 계획 조회라는 아이콘 누르시면 잔량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네,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업 지시 등록으로 들어가시죠. 자, 지금 저는 메뉴가 좀 많이 열려 있어서 모두 닫게 하고 작업 지시 등록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업장은 몇 번으로 들어가셔라? 2000번 사업장. 자, 공정은 작업 공정입니다. 그러면 작업 공정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작업장은 반제품 계획 생산입니다. 그럼 반제품 계획 생산 선택. 자, 지시 기간은 2022년 8월 7일부터 2022년 8월 13일 입력하시고 그대로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등록된 정보들 모두 다 나와져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궁금한 건 뭔가요? 우리 생산계획에 대한 요즘에서 생산계획 등록에 등록된 정보를 생산계획 조회 버튼을 활용해서 무엇하였다? 작업 지시를 등록했다. 그런데 지시 수량이 남겨져 있는 게 뭐냐라는 걸 묻는 거잖아요. 그럼 상단에 생산계획 조회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계획 기간은 우리 며칠이다? 2022년 8월 7일부터 2022년 8월 13일입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조회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럼 지금 무슨 부분? 우리 품번 네 품목이 들어와져 있고요. 계획 잔량이 조회가 됩니다. 자, 여기서 물어본 질문사항은
계획 잔량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품목입니다. 그러면 계획 잔량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건 70개이고요. 품목은 88-100100 프레스 프라임 더블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프레스 프라임 더블은 보기 1, 2, 3, 4 중에 몇 번에 있죠? 3번에 있죠? 네, 그러면 3번 책 가지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 계획조회 버튼 누르셔서 확인하셔라. 자, 가끔 이런 실수 하시더라고요. 자, 이 상태에 두시고 제가 생산 계획 조회 버튼 누르면 조회가 되긴 해요. 그런데 대부분들 저기다 놓지 마시고요. 전 위쪽에 놓는 거 별로 권장 안 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회 버튼 누르실 땐 공란 쪽에서 무엇하시라 버튼을 눌러주셔라. 되셨을까요? 그리고 작업지시 등록 부분에 등록된 정보에 뭔가 추가적인 정보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특이사항 버튼 누르시면 여기 비고와 특이사항 등록할 수 있거든요. 이거 물어보는 출제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관계는 없어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체크하시면 되신다? 3번이었죠. 그래서 3번에 있는 프레스 프라임 더블입니다. 자, 8번째 문제로 넘어가시죠. 다음 보기 조건의 작업 지시 확정 내역 중 BOM 등록의 자재 명세와 다른 품목으로 청구 요청된 품목이 속한 작업 지시 번호로 옳은 것은, 자, 그럼요, 메뉴는 두 가지 보셔야 되죠. 자, 우리 생산관리 안에 있는 작업 지시 확정 메뉴에 가셔서 누굴 확인해 주셔라? 모품목을 확인해 주셔라. 자, 그리고 모품목을 가지고 BOM 등록이라는 부분에 가셔서 무엇 하시면 되신다? 자재 명세와 청구 자재를 비교하시면 된다. 항상 순서는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죠. 자, 그럼 저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지시 확정 들어가 주시고요. 자, 사업장은 몇 번이신가요? 2000번 사업장. 자, 공정은 작업 공정입니다. 작업장은 몇 번 선택하시면 될까요? 우리 제품 작업장 완제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시 기간은 2022년 8월 14일부터 2022년 8월 20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회. 그러면 품번 모두 다 검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생산관리 공통에 기초정보관리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BOM 등록에 갑니다. 자, BOM 등록에 가셔서 우리 요건 저는 화면 분할을 우리 해서 보셔야 되겠죠. 자, 작업 지시 확정에 가셔서 해당되는 품번을 확인해 주시고요. 모품목인 거죠. 지시 품목. 자, 그래서 복사해 주시고 등록에 가셔서 모품목에 무엇 하셔라? 복사한 걸 붙여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조회해 주시면 해당 정보가 조회가 됩니다. 자, 비교해야 되니까 저는 분할을 누를게요. 자, 그리고 화면은 최소화 시켜 놓고 비교 대체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 자, 지금 비교해 보시면 21-300-1610 동일합니다. 자, 83-2000-110 동일하고요. 자, 85-1020-410. 자, 그리고 88-100-1010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네요. 자, 그럼 지금 지시번호 몇 번이요? 7번에 대한 부분은 BOM 등록 정보와 그리고 청구 자재는 변경된 정보는 없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지시번호 8번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지시번호 8번. 자, 품목의 정보는, 모품목의 지시품목은 40이네요. 자, 그럼 이것도 복사해 주시고, 그리고 BOM에 가셔서 무엇 하셔라? 우리 이 자리에 바꿔주시면 되시죠. 네,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조회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린 또 빠르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3001-620이고요. 자, 83-2000-120. 자, 85-1020-420. 자, 88-100-1020. 자, 동일하죠, 여러분? 네, 그러면 우리 지시번호 8번도 청구자재와 우리 BOM에 등록된 자재명세서 변경된 건 없습니다. 자, 지시번호 9번 선택해 주시고 품번 421번호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품목 자리 가셔서 해당되는 모품목 넣어주시고 조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비교해 주시면 되겠죠. 자, 21-300-1610 동일합니다. 21-9000-201 동일하고요. 자, 83-2000-120인데요. 전장품이 달라졌네요, 여러분. 자, 지금 보시면 83-2000-110인데, 자, 이 자리는 120입니다. 그러면, 청구 자재가 바뀌었죠. 네, BOM 등록에 등록된 자재와 청구 자재를 비교해보니 청구 자재가 120 코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답은 몇 번으로
정리해 주시면 될까요? 자, 우리 4번까지는 비교 안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작업 지시 번호 WO2208 9번의 지시 번호는 청구 자재가 바뀌었다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체크하시고 마무리 3번이요. 되셨을까요? 자, 9번 문제 들어가시죠. 주식회사 한국자전거 지사 홍길동 사원은 생산자재 출고 시 일괄적용 기능을 이용하여 자재를 출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생산자재 출고에 대한 메뉴에 가시면 되겠고요. 우린 상단에 있는 일괄적용 아이콘을 선택해서 보기에 주어져 있는 내용을 입력하시고 자재를 출고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생산자재 출고 처리 후 품목 83-2000-100 전장품 RC의 출고 수량의 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적용하시고 수량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생산자재 출고 메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장은 몇 번으로 들어가시면 되시나요, 여러분? 2000번 사업장 그대로. 자, 출고의 기간은 2022년 8월 21일이죠. 자, 21일부터요, 2022년 8월 27일입니다. 자, 출고되는 창고라든지 다른 정보는 넣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대로 조회. 자, 출고일자의 커서 그대로 두시고 상단에 일괄 적용 아이콘 클릭. 자, 청구 기간은 2022년 8월 21일부터 2022년 8월 27일을 넣어주시고요. 자, 청구되는 공정은 무슨 공정? 우리 작업 공정 도색입니다. 자, 작업 공정 도색 선택하시고, 자, 청구되는 작업장은 제품 작업장 도색입니다. 제품 작업장 도색 선택. 자, 그리고 다른 정보도 주신 거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그럼 이 상태에서 F12번 조회. 그럼 참 많은 정보가 조회가 됩니다. 그럼 조회된 데이터는 청구일자 옆에 있는 체크박스 선택. 자, 그리고 하단에 있는 일괄 적용 아이콘 클릭. 자, 출고일자는 며칠인가요? 2022년 8월 22일입니다. 자, 출고되는 창고는 부품 창고의 인천 지점이라고 했으니 선택해 주시고 확인. 자, 장소는 부품 반제품, 부품 장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우리는 그대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우리 8월 22일에 출고된 정보가 전개가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기서 물어본 질문사항은 무슨 부분일까요? 자, 지금 현재 우리 출고번호 7번과 관련해서 우리 자재가 출고가 됐는데요. 그 출고된 자재 중에 83-2000-100이라고 하는 우리 전장품 RC에 대한 출고 수량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나와져 있는 정보에 우리 전장품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개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장품 RC 넘버 3번에 15개가 출고가 됐고요. 자, 그리고 다른 부분에 또 정보가 있을지 모르니 우리는 내용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넘버 16번에요. 전장품 RC가 또 있습니다. 몇 개죠? 12개. 자, 그럼 지금 보시면 조금 전에 몇 개 있었어요, 여러분? 15개. 자, 그래서 15개 있었고요. 더하기 지금 보여진 거 몇 개예요? 12개. 그래서 몇 개이다? 27개가 일단 있어요. 자, 정보가 또 있는지 볼게요. 그래서 내용 확인은 전부 다 해주실 것. 그런데 그렇진 않네요. 우리 지금 현재 넘버 3번과 넘버 16번에 두 가지가 있었죠. 자, 두 개가 있었죠. 그래서 두 개 합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량은 27. 그럼 몇 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는요, 하나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여러 개에 대한 넘버를 더해 주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27입니다. 그래서 1번으로 체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부분. 10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보기 조건에 해당하는 작업 실적 내역에 대하여 실적 수량 합이 가장 많은 작업팀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그리고 찾아달라는 거니까요. 그럼 작업 실적에 대한 내역이고 실적 수량의 합이 가장 많은 작업팀.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생산관리 안에 작업 실적 등록에 가셔서 확인하셔도 되고요. 자, 생산 외주 제공 현황 메뉴에 가셔서 실적 현황에서 확인해도 됩니다. 저는 실적 현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업 실적 등록에 가시게 되면 실적 번호가 여러 개이면 무엇 하셔야 된다? 합산을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럼 저랑 메뉴에 다시 들어가시고 어디 가시자? 우리 이 문제는
생산 외주 제공 현황에 가시고 실적 현황 메뉴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장은 몇 번으로 들어와져 있으신가요? 2000번 사업장. 자, 지시 기간은 2022년 8월 28일부터요. 2022년 8월 31일입니다. 자, 그리고 지시의 공정은 작업 공정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작업 공정 선택. 자, 지시 작업장은 반제품 작업장의 반제품입니다. 그리고 다른 조건은 주어진 거 없으시니 그대로 무엇하시라? 조회. 자, 조회하시면 데이터가 참 많은 정보가 조회가 되더라. 그럼 지금 저희가 보고자 하는 부분은 무슨 정보를 보셔야 되시죠? 우린 작업팀이요. 자, 작업팀에 C, D, A, B 뭐 정보가 많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작업팀의 소개를 내시는 게 편하시겠죠? 그래서 우측 마우스 눌러주시고 정렬 및 소개 부분에 가셔서 소개를 적용합니다. 자, 여기 작업조로 나와져 있는 부분은 우린 필요 없으니 삭제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이다? 작업팀의 소개. 그러면 왼쪽에 보여지는 컬럼 리스트에서 작업팀이라는 글씨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에 있었네요. 작업팀 선택하시고 추가. 자, 그리고 소개라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끔씩 제가 조금 빠르게 선택하면 삭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자, 소개 선택해 주시고 적용 눌러주시면 우리 이렇게 작업팀별로 소개가 등장이 됩니다. 그러면 곧바로 확인이 되시죠, 여러분? 자, 작업 A팀은 30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실적 수량이 가장 많은 팀 찾아주시면 돼요. 작업 B팀의 소개는 20, 작업 C팀의 소개는 20, 작업 D팀의 소개도 20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가장 커요? 작업 A팀이요. 그래서 작업 A팀 30개입니다. 그럼 몇 번에 있으신가요? 1번에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위 부분은 우리 실적 현황에 가셔서 우측 마우스 누르셔서 소개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조건에 대한 자재 사용 내역 중 적용 수량의 합이 적용 예정 수량의 합보다 더 많이 사용되어진 작업 실적 번호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자, 자재를 사용했으면 사용 등록하시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이만큼 쓸 것 같아요 라는 수량과 실제 사용한 수량이 보여지겠죠. 그래서 적용 수량과 예정 수량을 비교해서 예정 수량보다 더 많이 쓴 걸 찾아달래요. 그럼 결론적으로 음수인 걸 확인해 달라는 얘기네요. 자, 메뉴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뉴에 들어오셔서 우린 어디 가시면 되신다? 생산관리 쪽에 생산자재 사용 등록에 갑니다. 자, 사용 등록 메뉴 가시고요. 자, 사업장은 현재 2000번 사업장. 자, 구분은 반드시 생산. 자, 실적의 공정은 작업 공정의 도색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실적 작업장은요, 반제품 작업장에 도색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실적의 기간은 2022년 9월 1일부터 2022년 9월 3일까지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상태는 확정입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무슨 부분이요? 우리 관련된 등록 정보들이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물어본 건 뭘까요? 자, 여기 사용 수량이 들어왔는데요. 이 사용 수량과 예정 수량을 비교해서 예정 수량보다 더 많이 사용한 게 누구냐라는 거 묻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실적 번호별에 커서를 두시고 상단에 청구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실적 번호 몇 번이요? 우리 여기 뒷번호 1번, 2번 이렇게 부를게요. 자, 실적 번호 1번은 잔량이 8개인데 양수입니다. 그럼 덜 사용했다는 얘기가 돼요. 음수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실적 번호 2번 선택하시고 청구 적용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잔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정된 수량과 적용된 수량이 같다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더 사용한 건 없습니다. 자, 실적 번호 3번 그리고 청구 적용 버튼 눌렀더니요. 잔량이 2개가 양수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정 수량보다 적용 수량을 적게 사용했다가 됩니다. 자, 실적 번호 4번에 가시고요. 청구 적용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잔량이 마이너스 2개입니다. 그래서 예정량은 22개였으나 적용 수량은 24개로 사용을 더 많이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음수. 자, 그러면 답은 찾으신 거죠? 자, 그래서 실적 번호 몇 번이요? 4번이 우리 사용의 수량이 예정 수량보다 더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WR22094 몇 번에 있어요, 여러분? 4번 보기에 있네요.
해서 4번이 답입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조건으로 등록된 생산실적 검사 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생산실적 검사 메뉴 가달라고 친절히 주었으니 우리는 생산관리에 생산실적 검사에 가셔서 1번부터 4번까지 주어져 있는 보기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사업장은 2000번 사업장. 자, 실적 일자는 2022년 9월 4일부터 2022년 9월 10일을 넣어줍니다. 자, 공정은요, 작업 공정입니다. 그럼 작업 공정 선택해 주시고요. 작업장은 제품 작업장 완제품입니다. 그럼 선택해서 적용하시고 다른 정보는 없으니 그대로 조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기부터 하나씩 비교하겠습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자, 검사 품목들에 대한 검사 일자는 모두 2022년도 9월 8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검사 일자를 확인해 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검사 일자는 지금 현재 보여지지 않으니 제가 화면을 조금 이동 좀 할게요. 자, 지금 그 검사 일자는 이 자리를 봐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적번 5번의 검사 일자 우리 9월 8일, 6번 9월 8일, 7번도 9월 8일, 9번도 9월 8일. 그럼 여러분 1번은 맞는 얘기죠? 모두 다 동일합니다. 자, 두 번째 품목 NAX-A401이라고 되어 있는 일반 자전거 P그레이드는 노트를 사용하는 품목이래요. 그럼 여러분 노트 번호가 있는지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럼 지금 NX-A401이라는 품목. 자, 그러면 이 자리의 품목이고요. 자, 지금 봤더니 노트 번호는 들어와져 있다, 안 들어와져 있다? 들어와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하는 품목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작업 실적 번호 WR22099번. 자, 그러면 22099번에 가시고요. 자, 이 번호에 대한 검사 유형만 샘플 검사를 진행했대요. 자, 그럼 여기 검사 유형이 이 부분만 샘플인지 보시면 되죠. 일단 9번은 샘플 검사입니다. 자, 실적번호 7번은 전수, 실적번호 6번 전수, 실적번호 5번 전수입니다. 맞네요, 여러분. 우리 실적번호 9번으로 끝난 부분만 샘플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옳지 않은 설명이니까 답은 자연스럽게 4번이 되겠네요. 자, 4번은 뭐가 잘못됐는지 볼게요. 자, 불합격 수량이 발생한 불량 코드 및 불량명으로는 우리 A10 바디 불량만 발생했대요. 그러면 이 자리에 불량 코드 확인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일단 실적번호 5번부터 내려올게요. 자, 실적번호 5번에 불합격 수량 없고 불량 수량도 없네요. 실적번호 6번은 지금 들어가서 보니 불량의 코드는 도색 불량이 있고 2개입니다. 이 2개는 그대로 불합격 수량과 우리 동일하게 입력이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7번에 가서 보시면 자, 우리 A10 바디 불량입니다. 불량 수량 2개이고요. 이 수량 또한 불합격 수량에 반영이 됐네요. 근데 여러분 지금 딱 보시면 바디 불량밖에 없다고 했어요. 만자가 항상 문제죠. 자, 그런데 바디 불량도 있었고 무슨 불량도 있었다? 도색 불량도 있었죠. 그럼 4번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도색과 바디 불량 두 가지가 다 있다라고 표시해 주셔야 되겠네요. 아니면 또 다른 불량 코드도 있었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실적번호 9번은 지금 현재 불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6번과 7번에 대한 것만 확인하시면 되는 부분. 그래서 정답은 몇 번으로 체크하셔라? 4번.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조건에 해당하는 생산품 창고 입고 처리 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메뉴 그대로 들어가시면 되는 부분. 자, 생산관리 쪽에 가시고요. 생산품 창고 입고 처리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박스에 나와져 있는 사업장은 2000번. 자, 실적의 기간은 2022년 9월 11일부터 자, 2022년 9월 17일까지. 자, 공정은요. 작업 공정 도색입니다. 자, 그리고 제품 작업장 도색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적 번호별로 데이터가 들어온 게 확인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요 기준으로 내용 보시면 되겠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실적 번호 WR2209 11번. 자, 11번은 요 번호입니다. 자, 11번은 분할 입고 처리를 하였답니다. 분할 입고 처리했으니까 여러분 입고 번호가 다수이겠죠? 11번에 입고 번호도 있고 8번에 입고 번호도 있습니다. 아, 분할 입고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실적 번호 14번. 자, 14번은 가장 마지막에 있네요. 자, 14번은 생산 실적 검사를 진행하였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확인하시면 되시죠? 자, 이런 경우는 상단 조회 조건바의 검사 구분을 지금 현재 제가 전체로 조회했는데요. 이 자리를 검사로 선택하시고 조회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조회된 부분에 우리 실적 번호가 있으면 검사 프로세스를 진행했다는 얘기고요. 자, 없더라면 무검사품입니다. 자, 실적 번호 몇 번으로 되어 있으시죠? 14번입니다. 근데 실적 번호 14번은 조회가 되지 않죠, 여러분? 아, 그러면 검사품이 아니라 무검사품이구나. 자, 높아짐이 든다라면 이 자리를 무검사로 무엇하시고요? 변경하셔서 다시 한번 조회하겠습니다. 자, 무검사로 넣고 조회했더니 실적 번호 14번이 검색이 됩니다. 아, 지금 현재 WR220914의 실적 번호는 무검사품이기 때문에 작업 실적 등록을 하자마자 곧바로 이코 처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여러분?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로 다시 바꿔놓고 조회하고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기, 실적 번호 12번은 생산 실적 검사 시 합격 수량이 10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은 정말 검사 진행했는지 봐야 되니까 검사로 선택하시고 다시 조회하겠습니다. 자, 실적 번호 12번 조회됐고요. 자, 지금 현재 무슨 부분? 자, 실적의 수량은 몇 개이다? 12개입니다. 그런데 입고된 수량은 몇 개이다? 10개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무슨 부분? 입고 수량 10개가 어느 부분에 기입고 수량에 들어와서 입고 대상 수량과 비교해 보니 우리 입고 가능 수량이 남겨져 있는 건 없습니다. 아, 실적 수량은 12개인데 입고 대상 수량이 10개라는 건 2개는 불합격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합격 수량은 10개이다라는 부분이 맞고요. 이력 정보 버튼을 제가 잠깐 눌러볼게요. 자, 그럼 여기 실적 등록에 갔더니 12개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자, 여기 확인하고 싶으시면 더블 클릭해 주시면 우리는 작업 실적 등록이 곧바로 이동이 되죠. 자, 그래서 작업 실적 등록에 와서 실적 번호 12번은 지금 실적 수량 12개라고 들어와져 있는 부분이 보여지시죠. 그래서 여기 실적 수량은 12개지만 검사를 진행했더니 뭐가 된다? 불합격 수량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집계가 돼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적 등록에서 그리고 검사를 진행해서 들어온 입고 수량은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자, 우리 네 번째 실적 번호 13번입니다. 자, 실적 번호 13번에 가시면 되겠고요. 자, 입고 처리 시 우리 P209 우리 제품의 제품 장소, 불량 장소로 입고를 처리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입고 창고는 제품 창고의 인천 지점이고요. 입고 장소는 제품 장소의 불량의 입고 수량 몇 개? 10개를 입고 처리했습니다. 맞죠, 여러분? 요 자리 확인하시면 되는 문제. 그래서 13번의 답은 몇 번이다? 2번이 잘못됐습니다. 무검사품이었다는 거. 자, 14번으로 넘어가시죠. 자, 주식회사 한국자전거 지사 홍길동 사원은 작업 지시 내역 중 실적 잔량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작업 지시 번호에 대해서 지시 마감을 진행하려고 한다. 다음 중 실적 잔량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작업 지시 번호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이건 두 가지가 충족이에요. 지금 현재 작업 지시 마감 진행한대요. 그럼 작업 지시 마감이 가능한 부분의 상태는 무엇으로 보셔야 된다? 우리 계획은 안 되죠, 여러분. 무슨 부분이요? 확정만 마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상태는 확정, 그리고 실적 잔량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작업 지시 번호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 지시 마감 처리에 대한 메뉴로 들어가셔서 내용 확인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문제. 작업 지시 마감 처리 들어가시고 보기에 나와져 있는 사업장은 현재 2000번 사업장. 자, 지시 일자는 2022년 우리 9월 18일부터 2022년 9월 24일입니다. 작업의 공정은 우리 작업 공정입니다. 그럼 공정은 작업 공정 선택하시고 작업장은 반제품 작업장의 반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지시의 상태는 저는 확정으로 조회할 거고요. 그대로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는 여기 실적 잔량은 유로만 조회할게요. 실적 잔량 유로만 선택하셔서 자, 그럼 지시번호 15번, 16번, 17번, 18번이 나와져 있고요. 자, 그리고 실적 잔량은 디테일 안에 있죠. 자, 지시번호 15번은 실적 잔량 10개, 지시번호 16번은 20개,
지시번호 17번은 30개, 지시번호 18번은 20개. 여러분 실적에 잔량이 가장 많이 남겨져 있는 건 우리 작업 지시번호 55220917이 제일 크네요. 그러면 여러분 몇 번에 있어요? 3번 보기에 있죠. 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30개. 자, 15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한국자전거지사 홍길동 사원은 2022년 9월 1일부터 2022년 9월 10일간 생산자인 생산일보를 검색하고 있다. 너무 친절해요, 여러분. 이렇게 날짜로 주시고 실적을 확인해달라. 그럼 일보예요. 근데 한 달간 이렇게 나오면 월보이고요. 근데 여기다 일보라고 아예 주었네요. 다음 중 실적 기준 확인 시 양품 금액이 가장 큰 품목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그러면 생산일보라는 메뉴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산일보는 현황 메뉴에 있으시죠? 생산외주 제공현황에 가시고요. 생산일보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산일보 쪽에 가셔서 내용 확인하시는데요. 자, 지금 내용 보시면 사업장은 2000번 사업장입니다. 자, 2000번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실적의 기간은요, 2022년 9월 1일부터 2022년 9월 10일까지 등록된 실적. 자, 그리고 구분은 전체로 가지 마시고, 누구를 선택해달라? 공정이요. 자, 그리고 공정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품목군도 주었어요. 그럼 품목군 자리에 가셔서 멀티 버튼 눌러주시고요. 우리 자전거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전거. 자, 수량 조회 기준은 실적 입고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수량 조회 기준은 실적 입고 기준 그대로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단가 적용을 해달래요. 왜냐면 질문상이 양품 금액이에요. 그럼 양품 수량에 곱해지는 단가를 여기 단가 옵션키에서 설정된 금액대로 나올 거거든요. 그럼 상단에 단가 옵션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단가 옵션은 조달 구분 구매 생산 모두 실제 원가 품목 등록을 체크해달래요. 그래서 품목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실제 원가를 우리 양품 수량에 곱해서 금액을 계산하겠다. 이렇게 되는 부분. 그럼 이 자리 체크해 주시고 확인. 자, 그리고 다른 부분 더 넣으실 거 없으시죠?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 기준 탭에 품번이 조회가 됐을 거고요. 자, 여기서 물어본 건요. 무슨 부분? 양품 금액이 가장 큰 품목을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양품 금액 가장 큰 품목은 우리 573만 원이라고 하는 우리 NAX-A402 일반 자전거 P그레이 블랙이네요.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은 몇 번에 있으신가요? 일반 자전거 P그레이 블랙 4번 보기에 있네요.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되셨죠, 여러분? 자, 이렇게 정리. 자, 16번 문제로 넘어가시죠. 다음 보기 조건에 해당하는 공정에 있는 제공 품목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럼 공정에 있는 제공 품목이에요? 그럼 우리 공정에 남겨져 있는 재고 상황들을 파악하는 건 현황 메뉴이죠. 자, 그리고 항상 보기 박스에 봅니다. 그랬더니 공정이 나와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작업 공정이 보여진다? 그럼 현재공 현황에 공정 작업장에 갑니다. 근데 이 공정이 없고요. 사업장 얘기를 물어본다? 그럼 현재공 현황에 전자사업장에 가시면 되겠고요. 특이하게도 2022년도의 문제는 계속 무슨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공정 작업장 쪽 문제를 내고 있네요. 전 메뉴가 좀 많이 열려 있어서 메뉴 좀 다 종료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생산 외주 제공 현황이에요. 현재공 현황 공정 작업장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사업장은 몇 번으로 나와져 있으신가요? 자, 사업장은 현재 2000번 사업장입니다. 그럼 2000번 사업장 선택해 주시고요. 자, 공정은 작업 공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작업 공정 선택하시고 확인. 자, 해당 연도는 2022년도입니다. 자, 그리고 조달이 나와 있어요. 조달은 생산을 선택해 달라고 했으니 생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공의 유무는 현재 남겨져 있는 것만 보겠다. 그래서 선택 전체가 아니라 제공의 유무는 유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데이터가 조회가 되죠, 여러분. 자, 그럼 요 내용 가지고 데이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기부터 볼게요. 옳지 않은 거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자, 품목 88-100-200
공이라고 되어 있는 프레스 프라임 Z의 입고 수량이 가장 많대요. 자, 입고 수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입고 수량이 가장 많은 품목은 여기 200이라고 하는 부분. 그랬더니 프레스 프라임 Z 맞네요, 여러분. 그럼 1번은 맞는 표현. 자, 2번 제공 수량이 가장 많은 품목은 여기 제공 수량이죠. 자, 이 수량이 가장 많은 품목은 수량이 가장 큰 거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40이 가장 크네요. 자, 40. 자, 40은 NAX-A40이 일반 자전거 P 그레이 블랙입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 2번의 보기 내용에 보시면 일반 자전거 P 그레이 블랙이다 라고 되어 있죠. 맞는 표현입니다. 자, 세 번째, 출고가 한 번도 되지 않은 품목은 NAX-A401 일반 자전거 P 그레이 레드뿐이다. 여러분, 출고가 한 번도 안 됐다는 건 출고 수량이 0인 품목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일반 자전거 P 그레이 레드 출고 수량 0입니다. 아, 출고된 적 없어요. 근데 이게 한 건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래쪽에 가서 보니 자, 산악 자전거 P-20G도 출고된 적이 없습니다. 자, 얘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자 의미로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자전거 P 그레이 레드뿐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것만 있어요 라고 했잖아요. 아니죠. 네, 우리는 산악 자전거도 출고된 정보가 없습니다. 답은 3번.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품목 88-100-1000 프레스 프라임 더블입니다. 자, 그러면 프레스 프라임 더블 자리 가시고요. 자, 제공 수량과 제공 수량 관리가 다른 이유는 자, 지금 제공 수량에 가서 보니 제공 수량은 2입니다. 그런데 제공 수량 관리는 0.2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른 이유는 환산 수량이 10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러분? 제공 수량 2 나누기 10 하시면 0.2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 단위는 박스이고요. 수량에 대한 건 2A예요. 그래서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 4번은 맞는 표현이시죠? 그래서 16번의 답은 3번입니다. 17번 가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국자전거지사 홍길동 사원은 주식회사 제일물산에 외주 발주 시 생산 계획에 따른 품목을 발주 등록한다. 자, 그런데 다음 중 외주 발주 시 금액이 가장 큰 품목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관련된 정보들 넣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저희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주관리 모드를 선택해 주시면 생산관리 공통의 외주관리 하위 메뉴 선택하시고요. 외주발주 등록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장은 몇 번이시죠? 2000번 사업장. 공정은 외주공정입니다. 외주처는 제1물산이라고 되어 있으니 주식회사 제일물산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시기간은 2022년 8월 14일입니다. 자, 그리고 언제까지? 2022년 8월 20일까지. 그리고 그대로 조회.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위에 무슨 문구가 나와 있나요? 제일물산에 대한 우리 외주 발주 등록은 생산 계획에 따른 품목을 등록한다고 했으니까요. 이 상태에서 상단에 생산 계획 조회 버튼을 눌러주시고 자, 계획의 기간은 2022년 8월 14일부터 2022년 8월 20일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데이터가 들어오죠. 자, 그럼 해당되는 데이터를 무엇하셔라?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 체크하시고 적용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적용 버튼 눌러주시면 외주 지시 번호 적용되면서 들어오죠, 여러분. 자, 요거 전개하고 났더니 뭐 물어본 건가요? 자, 요거 하고 나서 외주 발주 시 금액이 가장 큰 품목을 물어봤습니다. 자, 금액이 가장 큰 품목은 현재 78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78만 원에 대한 부분은 87-100-2001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고요. 외주 지시 번호는 74번이네요.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에 있으신가요? 브레이크 시스템은 2번에 있죠, 여러분? 네, 그래서 2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생산계획 조회 버튼 눌러서 적용하시면 자동으로 외주 단가 등록에 등록됐던 단가가 반영되면서 금액 계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보기 조건에 외주 발주 확정 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 문제는 외주 발주 확정 메뉴에 가셔서 보기의 내용과 무엇 하시면 된다? 비교해 주시면 된다. 자, 외주 발주 확정에 들어오시고 보기의 내용을 조회 조건바에 입력합니다. 자, 사업장은 2000번 맞습니다. 공정은 외주 공정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외주처는 주식회사 제일물산인가요? 네, 주식회사 제일물산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고 지시기간은 며칠인가요? 2022년 8월 1일부터 2022년 8월 6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회 버튼 눌러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들어와져 있는 내용 설명이죠?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1번 생산지시 번호 552208 끝자리는 몇 번인가요? 41번. 자, 41번으로 이동. 자, 청구 자재 품목들은 모두 무상자재이다. 자, 여기 구분란에 가셔서 모두 무상자재인지 모두 무상자재 맞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설명. 두 번째, 생산지시 번호 552208 40번. 자, 그럼 40번에 가시고요. 자, 지시 품목에 대해서 작업 지시 마감을 처리하였다. 여러분 이건 어디 보시면 되시죠? 상태란을 봤더니 마감되어 있죠. 아, 마감 처리했구나. 이 작업 지시 마감은 어디서 하신다? 생산관리 안에 우리 작업 지시 마감 처리 메뉴에서 마감 진행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동일하게 같이 쓰는 메뉴입니다. 맞고요. 자, 세 번째. 외주 발주 확정 내역 중 외주 금액이 가장 작은 생산 지시 번호는 552208 43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물어본 건 여러분 외주 금액이 가장 작은, 그러면 우리 여기 금액란 보시면 되는 건데요. 자, 40번에 있는 부분의 내용부터 시작해서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와져 있던 내용은 무슨 부분? 지금 40번이라고 되어 있으신 부분부터 이제 확인하시면 되시는데, 자,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디테일란을 보라고 했어요. 상단란을 봐야죠. 자, 지금 지시번호 40번부터 43번에 여기 금액 보시면 되죠. 자, 금액 보시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3번은 지시번호 43번이 제일 작대요. 아니죠. 우리 지시번호 40번이 금액이 얼마인가요? 23만 9천 원이에요. 그래서 외주의 금액은 누가 가장 작다? 생산지시 번호 552208 40번에 있는 부분이 가장 작습니다. 그럼 잘못된 설명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생산지시 번호 43번. 내 경우 청구 자재 품목들은 모두 외주 자재 출고가 완료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뭐 보시면 될까요? 우리 자재 출고 상태가 완료이면 모든 자재가 출고됐다는 얘기죠. 네, 출고 완료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올바른 설명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40번으로 바꿔주시면 올바른 설명이 됩니다. 자, 이제 19번 가겠습니다. 다음 보기 조건으로 출고 요청 기능을 이용하여 외주자재 출고 시 출고 수량의 합이 가장 많은 품목으로 오른 것은, 자, 일단 여러분 외주자재 출고할 거예요. 그럼 외주자재 출고 메뉴 가시고요. 우리 무슨 기능 사용하셔서 출고 요청 기능을 이용해서 출고 처리하시고 출고 수량 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주자재 출고라는 메뉴 들어가 주시고요. 자, 사업장은 2000번입니다. 자, 출고의 기간은 우리 2022년 8월 7일부터 2022년 8월 13일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조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출고 요청 버튼을 활용하여 라고 했으니 상단에 출고 요청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청구의 기간은 2022년 8월 7일부터 2022년 8월 13일. 자, 외주 공정은 외주 공정을 선택하시고 확인. 자, 외주처는 세림 와이어를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외의 정보가 있는지 내용을 보았더니 이외의 정보는 없으니 그대로 조회. 그러면 우리 현재 데이터가 조회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청 적용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럼 요청 적용 버튼 눌러주시면 데이터가 들어오죠, 여러분. 자, 그리고 출고 일자는 며칠이었나요? 2022년 8월 10일. 데이터가 정보가 날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입력하겠습니다. 자, 출고의 창고는 부품 창고라고 되어 있으시죠? 자, 더블 클릭해 주시면 부품 창고의 인천 지점 선택할 수 있고요. 출고 장소도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우리 부품 반제품 부품 장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저장이 되어지고 출고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물어본 질문사항은 이렇게 적용을 끝낸 다음 무슨 부분을 물어봤나요? 출고 수량의 합이 가장 많은 품목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해당되는 부분에 보기 박스 1번부터 4번까지 내용 가지고 수량 파악을 빨리 해주셔야 되겠죠? 자, 우리 프라임 알루미늄부터 보겠습니다.
자, 프라임 알미늄은 5번과 6번 넘버에 있네요. 또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프라임 알미늄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넘버 13번에 33. 자, 그리고 넘버 5번과 6번에 나와 있는 부분. 자, 그럼 프라임 알미늄은 13 더하기 22 하시면 35죠. 35에 33을 더하시면 얼마가 되시나요? 우리 68이 됩니다. 그럼 일단 68 우리 함께 내놔주시고요. 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가셔서 우리 두 번째 87-100200길에 있는 브레이크 시스템. 자, 그럼 브레이크 시스템도 선택해 주셔야 되겠죠? 자, 브레이크 시스템은 넘버 2번에 600이 있습니다. 여러분, 1번은 그냥 버리세요. 600이라고 하는 부분의 수량은 따라올 수가 없겠네요. 자, 그리고 브레이크 시스템 또 있는지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브레이크 시스템은 한 건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프론트 파크 S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그러면 프론트 파크 S. 자, 1번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네요. 넘버 1번 550. 자, 프론트 파크 S가 또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프론트 파크 S가 없어요. 근데 우리 브레이크 시스템이 600이고요. 프론트 파크는 550이에요. 그럼 일단 3번도 아웃. 2번이 지금 가장 커요. 우리 네 번째 우리 파워트레인 RCMTB라고 하는 부분. 파워트레인 지금 파워트레인이라고 나와져 있는 품목이요. 85-1020-400에 해당되는 품목입니다. 자, 출고 수량은 575. 또 있는지 볼게요. 일단 글자 뒤에 MTB 붙어 있는 건 한 건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지금 출고 수량이 가장 큰 품목은 87-100200-1에 있는 브레이크 시스템 600입니다. 몇 번인가요? 2번. 그러니까 1번 보기만 합산해야 되는 수량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합산 수량은 없었네요, 여러분. 그래서 2번으로 체크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시간이 조금 걸려요, 여러분. 네, 지금 요거 말고도 뭐 다른 쪽에서도 다른 기출 풀 때도 같이 풀어보셨지만 항상 시간이 좀 소요되는 문제.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조건에 해당하는 외주 실적 내역에 대하여 적합 실적 수량의 합보다 부적합 실적 수량의 합이 더 많이 발생한 작업 지시 번호. 자, 외주 실적 등록에 가셔서요. 적합과 부적합 두 개 비교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메뉴에 들어가시고요. 자, 외주 실적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보기 조건에 나와져 있는 내용을 조건바에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사업장은 몇 번으로 되어 있으시고요, 여러분? 우리 사업장은 2000번 사업장. 자, 우리 지시 품목의 기간은 2022년 8월 14일부터 2022년 8월 20일. 자, 공정은 외주 공정이고요. 자, 거래처, 외주처는 다스 산업입니다. 그러면 다스 산업 주식회사 선택. 자, 다른 조건 주어진 건 없으니 그대로 조회하면 되시는 거죠. 자, 여기서 물어본 건 여러분 무슨 부분요? 우리 지시번호별, 그러면 작업 지시번호별, 그리고 적합과 부적합의 수량을 비교해서 무슨 부분? 부적합 실적 수량의 합이 더 많이 발생한 실적. 자, 그러면 지시번호 48번은 부적합은 5개고요. 적합은 15개. 그러면 답이 아니죠. 자, 실적번호 49번, 작업지시번호 49번에 가시면 자, 부적합 수량은 10개. 우리 적합 수량은 20개. 자, 요것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지시번호 50번에 가시면 자, 부적합은 14개. 적합은 16개. 자, 이것도 해당사항 없네요. 지시번호 51번에 가시면 부적합은 지금 3개 더하기 4개 하시면 7개. 적합은 3개입니다. 그럼 부적합 수량이 더 많은 우리 작업 지시 번호는 55220851번입니다. 그럼 몇 번인가요? 4번에 있는 복이네요. 그래서 4번으로 체크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가겠습니다. 다음 보기 조건으로요. 일괄 적용 기능을 이용하여 외주자재 사용 등록 시 사용 수량의 합이 가장 많은 작업 실적 번호로 옳은 것은 자, 외주자재 사용 등록해 주시고 일괄 적용은 이 안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선택해서 적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는 외주 관리 안에 외주 사용 등록을 들어갑니다. 자, 외주자재 사용 등록에 가시고 우리 사업장은 2000번. 자, 구분은 생산이 아니라 우리 외주니까 외주로 바꿔줍니다. 자, 공정은 외주 공정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외주처는 태경 스틸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의 기간은 2022년도 8월 21일부터 2022년도 8월 27일을 입력해 주시고요. 그대로 조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시번호별 실적의 정보가
조회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해당되는 데이터를 무엇 하시고요?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상단에 무슨 적용 눌러서 적용해 주셔라. 일괄 적용. 자, 그럼 사용일자는 2022년 8월 25일이고요. 자, 외주 공정과 외주처는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요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내려오셔서 출고되는 창고는 우리 부품 창고의 인천 지점 선택. 자, 그리고 출고되는 장소는 부품 반제품의 부품 장소 선택하시고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건의 실적 번호에 대해서 우리 자재 사용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서 물어본 건요. 사용 수량 합이 가장 많은 실적 번호 물어봤으니 실적 번호별 사용 수량의 합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실적 번호는 79.5, 실적 번호 27번은 345, 실적 번호 28은 20, 실적 번호 29는 45. 그럼 여러분 작업 실적 번호 WR220827번의 사용 수량이 가장 큽니다. 그럼 실적 번호 27번은 몇 번에 있어요? 2번 보기에 있죠, 여러분? 네, 2번으로 체크하시고 마무리. 자,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국자전거 지사 홍길동 사원은 외주 마감 시 실적 일괄 적용 기능을 이용하여 마감 처리를 한다. 다음 중 마감 처리한 후, 외주 마감 처리한 후 마감되는 공급가의 합, 이런 공급가의 합입니다. 자, 합이 가장 많은 외주처로 오른 것은, 자, 외주 마감에 가셔서 실적 일괄 적용 눌러주시고 우리 공급가의 합을 그대로 확인하시면 되는 문제. 별로 특이점 없습니다. 자, 외주 마감 들어가시고요. 자, 사업장은 현재 2000번 사업장, 마감 일자는 2022년 8월 28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자, 외주 공정은 외주 공정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정보는 안 주었으니까 그대로 조회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상단에 우리 실적 일괄 적용 아이콘 클릭합니다. 자, 외주 공정은요, 외주 공정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외주처는 별도로 준 거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실적 일자는 2022년 8월 28일부터 2022년 8월 31일. 자, 프로젝트 분량 구분, 실적 구분은 준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마감 일자는 2022년 8월 31일자로 마감할 거고요. 과세 부분과 세무 구분은 매입 과세의 과세 매입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주 단가 등록의 단가 적용은 체크하지 말아주시고 그대로 적용. 그러면 지금 요거 적용하셨던 정보가 이 정보에 들어오겠죠, 여러분? 자, 지금 현재요. 제가 뭔가 오류를 범한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다 넣으셨으면 그대로 두시고 적용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지금 현재요, 제가 입력하는 부분에서 뭔가 실수한 것 같아서 기간을 조금 길게 넣어볼게요. 이게 시험 보시다가 저처럼 잘못 넣으시면 가끔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정보가 들어와져 있는 부분에 지금 데이터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조회를 그냥 한꺼번에 했습니다. 자, 2022년도 8월 31일자로 마감해서 들어와져 있는 정보 보이시죠, 여러분? 자, 그럼 지금 이 부분에요. 공급가의 합이 가장 큰 거래처를 물어봤어요. 자, 대흥전공은 공급가의 합은 75만 2천원. 자, 다스산업은 50만 5천원. 자, 우리 영동바이크는 72만원. 자, 그리고 우리 주식회사 세림와이어는 37만 2천원. 그럼 여러분, 가장 합이 큰 외주거래처는 누구인가요? 우리 지금 현재 보시면 주식회사 대응전공이 가장 크네요. 75만 2천원 되셨을까요?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대응전공. 그래서 조회되는 정보에 제가 조회가 안 돼서 잠시 기간을 길게 넣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 조건에 외주 마감 내역에 대해서 전표 처리를 진행해 주시고 외주 가공비에 대한 금액이 가장 작은 외주 마감 번호로 오른 것은,
이건 회계처리 외주 마감 메뉴에 곧바로 들어가시면 되는 문제이시죠? 자, 그럼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2000번 사업장 안에서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2년 9월 1일부터 2022년 9월 3일입니다. 자, 그리고 외주 공정이고요. 외주처는 재하정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회해 주시면 되겠고요. 재하정밀에 대한 우리 마감번호 6번부터 9번까지 데이터 들어왔고요. 우리 데이터 선택해 주시고 상단에 전표 처리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사업장은 2000번 사업장 그대로 두시고 확인. 그럼 전표 처리가 모두 다 끝났다고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자, 이 다음에 물어본 부분은 외주가공비 금액. 자, 회계 전표 처리 탭에 가시고 상단에 조회. 그리고 마감번호별 우리 외주가공비 금액 확인합니다. 자, 마감번호 6번의 외주가공비 35만 1,000원, 7번은 44만 원, 8번은 42만 5천 원, 9번은 37만 5천 원. 여러분 그러면 외주마감 번호 OC22006번이 35만 1,000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적은 거 찾아달라고 했어요. 작은 마감 번호. 그럼 1번이 답이 되겠죠? 6번. 그래서 1번이 답이다. 자, 24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보기 조건 외에 자재 청구 내역에 대한 다음 보기 조건의 자재 청구 내역에 대한 투입 금액의 합보다 사용 금액의 합이 더 많이 발생한 지시번호. 자, 그럼 이 부분은요. 청구 자재 대비 투입 사용 현황 메뉴에 가시면 되겠죠. 이 메뉴는 현황 메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황 메뉴에 가겠습니다. 생산 외주 제공 현황에 어디 가셔라? 자재 청구 대비 투입 사용 현황에 갑니다. 자, 여러분 현재 사업장은 2000번이라고 주었으니 2000번. 자, 지시 기간은 2022년 9월 4일부터 2022년 9월 10일입니다. 자, 그리고 공정은 우리 외주 공정의 두 번째 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주 공정 2파트 선택하시고 자, 작업장은요. 우리 R303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R303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가 옵션 키가 있으니까 단가 옵션 선택하시고요. 자, 조달 구분 구매와 생산 모두 표준 원가 품목 등록 체크해달래요. 그래서 품목 등록에 등록한 표준 원가로 단가를 적용하겠다. 체크하시고 확인. 자, 그리고 다른 정보는 더 없으니 그대로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지시 번호별 우리 무슨 부분요? 청구 금액, 투입 금액, 사용 금액이 나와질 겁니다. 자, 여기서 물어봤던 건 투입 금액의 합보다, 그럼 여기죠? 투입 금액의 합보다 사용 금액의 합이 더 많이 발생한, 그러면 지시번호 23번부터 비교할게요. 지시번호 23번은 지금 투입 금액의 합은 1,536만 원. 근데 사용 금액은 1,507만 원. 그럼 사용 금액이 더 작으니 답이 될 수 없죠. 24번 지시번호 투입 금액의 합은 우리 107만 1,000원. 그런데 사용 금액은 104만 4천원. 자, 사용 금액이 더 작습니다. 자, 지시번호 25번 투입 금액은 72만 2천원. 사용 금액은 69만 8천원. 더 작네요. 답은 26번의 지시번호가 되겠네요. 지시번호 26번 가시고요. 투입 금액은 75만 원. 근데 사용된 금액은 79만 2천원입니다. 그럼 사용 금액이 더 큰 지시번호는 OO220926 몇 번이 여러분?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체크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국자전거지사 홍길동 사원은 품목별 품질에 대한 샘플 검사 내역을 분석 중이다. 그럼 여러분 가야 되는 메뉴는 정해져 있죠. 자, 현황 메뉴 안에 품목별 품질 현황 그리고 샘플 검사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 조건에 해당하는 품목들 중 샘플 검사에 대한 샘플 합격률이 가장 높은 품목으로 오른 것은 합격률 높은 거 찾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황 메뉴에 들어가셔서 누구 선택해 주시면 된다. 품목별 품질 현황 샘플 검사를 선택. 자, 그리고 보기에 나와져 있는 조건을 입력합니다. 사업장은 2000번이고요. 검사 기간은 2022년 9월 18일부터 2022년 9월 24일입니다. 자, 그리고 계정의 구분에 가시면 무엇으로 되어 있으신가요? 반제품에 대해서
우리 조회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반제품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린 무슨 확인하시면 된다? 샘플 합격률. 자, 그리고 샘플 합격률 가장 높은 품목. 자, 눈으로 봐도 여러분, 우리는 90%가 있네요. 자, 그래서 샘플 합격률이 90%가 가장 높고요. 자, 그리고 그 품목은 87-100201 브레이크 시스템. 자, 브레이크 시스템은 몇 번에 있나요? 2번 보기에 있죠.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래서 2번 체크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출문제 5회분도 다 풀어봤습니다. 그런데 패턴이 크게 달라지지 않죠. 매번 부탁드리지만 항상 시간 관리 잘 하실 것, 연습을 그리고 무엇 하시라? 충분히 하고 가시라. 그리고 최근 기출은 거의 패턴처럼 나오는 문제들의 형태예요. 그래서 특이점 있는 문제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